최근 근 1년간 한국 불매운동을 선언한 태국 등에서 한국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잡음이 끊이지가 않으며 한국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법 체류자들을 양산하는 국가들에서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반정카드로 결국 이들을 모두 추방하며 다른 국가의 인원을 대신 들여오면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태국과 베트남보다 못한 국가라고 여겼는데 오히려 대반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현재 태국, 베트남 및 동남아의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는 어떤 반정카드를 제시했는지 보겠습니다. 태국은 뒤에서 다루겠고 우선 베트남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문제가 되어온 것은 베트남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이 베트남을 손절해버리고 또한 한국을 존중하는 이 나라에 더욱 많은 혜택을 주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베트남에서는 그제서야 한국을 붙잡는 모양새가 펼쳐진다는 사연도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현재 한국 내의 베트남 불법 체류자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남아 지역에서 베트남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불법 체류자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베트남의 여행객들이나 기타 유학생이 대거 막혀버린 것이죠. 국가 간의 이동이 근 2년간 상당히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불법 체류자가 줄어들게 되었지만 문제는 베트남이 이전부터 상당히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한국에 수많은 이들을 보내왔다는 점입니다. 2018년 말 당시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5년짜리 비자가 발급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정부는 자신들의 부유층 도시에 있는 거주민들만 한국에 5년 비자가 나온다고 했으며 이들은 평균 생활비가 월 100만원 이상일 정도로 베트남 월 평균 생활비 20만원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라 한국에 가더라도 전혀 불법 체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한국은 안전하다며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의 설득에 따라 한국은 하노이와 호치민과 같은 거대 도시 체류자를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이들의 인구는 각각 1000만 명 이상인 도시였고 구성원 모두 생활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양국이 협의를 한 데다가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를 불러올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은 이 소식이 나가자마자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인산인해를 이루며 몰려들었고 너도 나도 한국 비자를 받아간다는 생각으로 5년짜리 복수 비자를 받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왜 이렇게 베트남인들이 이 5년짜리 관광 비자에 열광했는지 너무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2018년 말부터 시작된 이 비자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의 베트남 불법 체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며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얘기한 것은 아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여행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아예 잠적할 목적으로 비자를 받는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불법 체류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한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잠적도 쉽고 도망치기도 쉽게 만들어졌으며 불법 체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일부 한국인들도 오히려 이런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베트남 불법 체류 브로커가 발달했고 그 가운데 업장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말에 시작된 복수 비자로 인해서 베트남 불법 체류자는 5만 명을 순식간에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부분은 여행객으로 온 사람들과 유학생들 및 최근 수년간 유행한 국제 결혼의 인원도 많았습니다. 이 역시 베트남이 한국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 질서를 하나도 지켜도 되지 않은 국가로 본 것이며 그들이 한국을 그저 월급 많은 나라로 몇 년 바짝 일하고 돈 벌고 뜨려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정식적인 루트로 일을 한 다음 돈을 버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냐만 대부분은 불법이 관여되었고 국제 결혼으로 오는 베트남인의 상당수는 이미 유부녀인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한 다음 영주권을 얻어서 베트남 현지의 남편을 데리고 온다는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베트남 쌀국수 등 베트남 요리 등에 관한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난 것도 그에 기여했는데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요리사의 비자인 E7이 발급된다며 공인 요리사 자격증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요리사들은 그저 한국에서 불법 체류로 일하는 목적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수 비자 등을 실행한 지 6개월도 안 되어 한국 당국은 비자 정책을 대폭 수정했는데요. 베트남 불법 체류자 급상승으로 인해서 한국 내 치안 문제까지 대두되기 시작했고 기존의 중국과 태국 불법 체류자까지 관리 자체가 이제 매우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한국에서 상당한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행태가 지속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불법 체류자 네트워크가 그렇듯이 협소한 방 한 개를 빌려놓고 4-5명이 생활해 가면서 주변 동네 치안을 불안하게 하고 코로나 집단 감염 및 고성 방가 등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 전북 완주군의 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흉기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는 베트남 브로커 A씨가 임금을 불법 체류자인 B씨 등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문제가 얽혔고 이러한 다툼 등이 한국 땅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법무부는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복수 비자를 대폭 축소하는 단계로 들어섰고 E7 등의 요리사 비자의 직업 비자 역시 검토는 물론 발급을 축소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공통점은 대부분이 한 달짜리 단기 비자로 입국 후 체류 기간을 넘긴 불법 체류자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2, 3년 정도 고생하고 나면 베트남 시골에서 저택을 짓고 평생 먹고 산다는 소문이 나자 너도 나도 한국행을 택했는데 이에 대해서 베트남 현지에서는 뜻밖의 대답이 들려왔는데요. 현지인들은 삼성을 비롯한 한국 브랜드가 베트남에서 최고 기업으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되면서 그야말로 과거 한국이 미국을 생각하듯 코리안 드림이 베트남인 가운데 급속하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한국에 다녀와서 베트남 지방에서 저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입소문도 영향이 컸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베트남인들은 한국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엿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트남 정부가 앞장서서 한국을 속였고 불법 체류자들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된 단초를 제공했으며 한국을 그저 한번 이용해 먹으려는 한탕주의가 전 국민적으로 퍼졌다는 정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앞서 논의했듯 불행 중 다행으로 코로나로 국경이 닫혔고 이런 분위기는 그나마 수그러들었으나 이제 다시 한번 국경이 열리면서 베트남에선 한국에 대한 방문 열기가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인데요. 동남아를 조사한 결과 유독 베트남에서 한국을 가장 여행 가고 싶은 나라로 꼽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에 관해서 한류 열풍과 더불어 박항서호 등 최근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꼽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 여행을 와서 잠적하고 한몫 잡자는 이야기가 젊은이들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한국에 방문할 생각으로 가득 차 결국 먹잇감이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국경을 열고 외국 관광객을 어느 시점에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예상은 하지만 추후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 시즌2가 시작될 것에 잔뜩 긴장하면서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상황에 한국의 동남아의 신생 국가를 대신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도 옆의 섬나라 스리랑카인데 한국에서는 언뜻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스리랑카는 인도와 비슷한 나라로 치부되며 역시 베트남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선입견이 강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스리랑카는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파견법을 매우 잘 지키려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노동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교육훈련 심사 중 15개국에서 스리랑카는 최고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스리랑카에 있는 한국교육훈련원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에 오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원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스리랑카 청년들은 한국어 시험에 통과부터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베트남,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어가 전혀 안 된 상태로 한국의 절차를 무시하고 입국하는데 이들은 스리랑카에서부터 철저하게 언어와 한국 문화 등을 익혀 시험을 보며 이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정식적으로 산업연수생을 보장하는 허가증을 발급하고 스리랑카 정부는 이 표를 발급받은 이들만 정식으로 출국길에 오를 수 있게 조치합니다. 한국의 모든 과정을 존중하며 또한 그들은 스리랑카의 인재들을 한국에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미 한국어 교육을 별도로 받는다는 것이 스리랑카의 엘리트 계층만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훈련원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스리랑카의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고 강도 높은 군대식 체력 훈련도 받고 이는 한국 공장에서 산업연수생으로서 파견 시에 공장 근무를 견딜 수 있도록 체력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런 스리랑카를 높게 평가했으며 선순환으로 스리랑카인들은 이런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스리랑카는 현재 정치인들이 중국과 1대1로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주목할 사안은 베트남과 같이 절차를 무시하고 한국에 무조건 불법으로 가려는 게 아니고 한국의 외교 당국과 법무부, 노동부에서 내려오는 공지를 잘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것을 국가 차원에서 잘 준비시켜서 준비된 이들을 내보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스리랑카 교육부 장관은 한국어 학습을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청년들에게 주문하면서 한국어야말로 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여권이나 다름없다며 한국에 민폐 끼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투입되려면 언어가 되어야 한다며 기타 다른 국가와 차별을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스리랑카 해외 고용청장은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훈련된 우리 청년들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한국 사장님들이 이들을 잘 사랑으로 살펴주고 고용에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메시지했습니다. 물론 스리랑카인들도 한국에 오려는 이유는 당연히 높은 급여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명이 와서 한국에서 일하면 대가족 모두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급여가 보장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국행 욕심을 낼 수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최대한 방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한국에서는 베트남과 같이 한국을 이용하려는 국가 비자를 철폐하고 스리랑카처럼 한국에 최대한 성의를 보이는 국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소한 한국의 정책을 존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인재들이 파견되어야 문제가 훨씬 덜하다는 것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